여러분, 지금 집 안에 있는 유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뿌옇게 먼지가 끼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제가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한 해 운을 끊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4월. 이 시기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올해 내내 돈이 막히고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날 단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병 없이, 막힘 없이 재물운이 열리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100억 받아갑니다 라고 쓰시면 재물운을 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집안 유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보기에만 깨끗하면 됐지. 풍수까지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죠.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가버리고 분명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자꾸 막히고 꼬이고 가족 중에 잔병치레가 계속 생기거나 집 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유리, 창문, 거울 같은 것들이 집 안의 기운을 그대로 반사하고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4월에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집 안에 있는 유리 하나로 막힌 재물운을 풀고 한 해 운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제대로 해두시면 집 안의 기운이 바뀌고 막혀있던 흐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지켜온 기운을 살리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4월은 묵은 기운이 빠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끝까지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 분명 달라지는 흐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유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유리와 거울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얼굴 비추는 용도나 밖을 보기 위한 창문이라고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유리는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통로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더 크게 퍼지게 만들고 나쁜 기운이 있으면 그것 또한 그대로 퍼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깨끗한 유리는 빛을 맑게 통과시키지만 더러운 유리는 빛을 흐리게 만들죠. 기운도 똑같습니다. 유리가 깨끗하면 좋은 기운이 그대로 들어와 집 안에 퍼지고 유리가 더러우면 그 기운이 탁해지고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집을 잘 사는 집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문과 거울이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공간을 통해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특히 4월은 겨울 동안 쌓였던 묵은 기운이 빠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때 유리가 더럽거나 막혀 있으면 들어와야 할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리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집 안의 흐름을 다시 여는 작업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유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기운을 반사하고 흐르게 하는 통로이고, 깨끗한 유리는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고, 더러운 유리는 그 흐름을 막아버린다는 것. 그리고 4월은 묵은 기운이 빠지고 새 기운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어떻게 해야 재물운이 살아나는지는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집 구조를 떠올리면서 들으세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따라 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운이 흐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기운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은 썩지 않고 물이 막힌 곳은 반드시 탁해집니다. 우리 집도 똑같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왔어. 자연스럽게 순환하면 돈도 돌고 일도 풀리고 사람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막히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모든 것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고 기회가 와도 이어지지 않고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그 흐름을 막을까요? 바로 막힌 표면입니다. 특히 유리와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곳이 탁하거나 지저분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도 튕겨 나가버리게 됩니다. 마치 문 앞에서 들어오려던 사람이 돌아서 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시기마다 집 안의 빛과 관련된 부분, 즉 창문과 거울을 먼저 정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준비였던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화기입니다. 화기란 따뜻함, 생명력, 그리고 재물을 움직이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화기는 빛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빛이 잘 들어오고 맑게 반사되는 집일수록 재물운이 살아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유리가 더럽고 흐릿하면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화기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리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기운의 입구이자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그래서 4월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집 안의 모든 유리를 확인하세요. 창문, 거울, 현관 거울, 화장실 거울, 베란다 유리까지 빠짐없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운은 한 곳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를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한 군데라도 막혀 있으면 전체 흐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물걸레와 마른 걸레를 함께 준비하세요. 처음부터 마른 걸레로 닦으시면 먼지가 퍼지면서 오히려 더 탁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걸레로 먼저 닦아서 묵은 먼지와 기운을 걷어내고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닦아 맑은 상태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탁한 기운을 제거하고 맑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닦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닦으세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해야 기운도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닦으면 기운이 거슬러 올라가 오히려 흐름이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특히 신경 써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 거실, 화장실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고, 거실은 그 기운이 퍼지는 공간이며, 화장실은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이 세 곳의 유리가 깨끗해야 들어오는 기운은 살고, 나가는 기운은 제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섯째, 닦으면서 한 가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냥 닦지 마시고 묵은 기운이 나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닦으세요. 왜냐하면 풍수는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단계만 제대로 하셔도 이미 집 안의 흐름은 절반 이상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유리를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먼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보이는 곳만 닦고 끝내시는데 이러면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바로 순서와 집중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현관부터 시작하세요.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곳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다른 곳을 깨끗하게 해도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현관문 주변 유리, 신발장 거울, 문 손잡이 근처까지 꼼꼼하게 닦으셔야 합니다. 특히 현관 거울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이곳이 탁하면 들어오는 재물운이 그대로 반사되어 다시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실입니다. 거실은 들어온 기운이 퍼지는 공간입니다. 창문 유리, TV 주변 반사되는 화면, 장식장 유리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반사면을 정리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쪽 유리를 가장 깨끗하게 만들어야 화기가 살아나고 재물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화장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는데 오히려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이곳 유리가 더럽거나 흐릿하면 나가야 할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거울은 반드시 맑게 닦아 배출되는 흐름을 열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깨진 유리를 그대로 두지 마세요. 금이 간 거울이나 흠집이 심한 유리는 기운을 왜곡시키고 재물운을 흩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가능하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유리를 닦은 직후 잠시 창문을 열어두세요. 그래야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이 과정까지 해주셔야 비로소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첫째, 한 번 닦고 끝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한 번 깨끗하게 닦고 나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운은 한 번 바꾼다고 했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4월처럼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최소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너무 과하게 집착하지 마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닦거나 지나치게 예민하게 관리하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지고 기운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풍수는 균형입니다. 적당한 관리와 편안한 마음이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닦으면서 짜증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이걸 해야 하지? 귀찮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오히려 기운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넷째, 밤늦게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해가 떠 있는 시간, 특히 오전이나 낮 시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함께 해야 화기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깨진 유리나 금이 간 거울을 방치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아직 쓸 수 있으니까 하면서 그대로 두시는데 이것은 기운을 깨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두면 재물운이 모이지 않고 계속 흩어지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청소를 맡기더라도 최소한 한 번은 직접 확인하시고 마음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풍수는 결국 공간과 사람의 기운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이걸 한다고 했어 무조건 큰 변화가 생긴다고 기대하기보다는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고 막힌 것이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입니다. 둘째, 깨끗한 유리는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끌어들이고 탁한 유리는 그 흐름을 막습니다. 셋째, 특히 4월에는 묵은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흐름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을 정리하고 흐름을 바로잡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의 지혜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생각보다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집 안 유리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지금과는 다른 가벼운 흐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재물운이 열리는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지금 100억 대운 받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도 막힘없는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